엄마, 이게 뭐예요? 왜 김만복 할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시거든. 내가 자기 아들인 줄 모르셔. 영상에서는 분명히 우리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 복잡한 사정이 있어. 엄마, 저는 평생 아버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 강북의 오래된 연립주택 옥탑방에 새벽 5시 알람이 울려 퍼집니다. 지우는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4살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지만 그의 하루는 또래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지우는 좁은 옥탑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불 한 채가 전부인 방 한켠에는 어머니 미정이 아직 잠들어 계시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미완성된 졸업 논문과 각종 아르바이트 스케줄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세수를 마친 지우는 조용히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새벽 배송입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각 가정으로 우유와 신문을 배달하는 일이죠. 추운 겨울 새벽 공기가 볼을 스쳐 지나가지만 지우는 이미 익숙해진 듯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았습니다. 지우야,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김만복 할아버지가 지우에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고물상을 운영하시는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누구나 아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수수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지우를 볼 때마다 유독 반가워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늙은이는 잠이 없어서 말이야. 그런데 너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는구나. 젊은 나이에 참 기특하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그저 이웃집 청년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누군가를 보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가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 미정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49살의 미정은 25년 전부터 혼자서 지우를 키워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했지만 세월과 고생으로 인해 이제는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지우야, 어서 와서 밥 먹어. 오늘 학교 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등록금 말이야. 이번 학기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 이사장님이 또 도와주신댔어. 지우는 수저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이사장님이라고 하면 김만복 할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우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벌써 4번째였습니다. 매 학기마다 등록금이 부족할 때면 어김없이 할아버지가 나타나 도움을 주셨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신세를 지는 거예요? 저도 아르바이트 더 늘려서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이사장님이 기꺼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애가 커서 대학까지 가줘서 참 다행이라고 하시더라. 지우는 이상했습니다. 물론 김만복 할아버지가 이 건물의 주인이긴 하지만 단순한 세입자인 자신들에게 이토록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가끔 생활비가 부족할 때도 미정이 아플 때 병원비도 할아버지가 도와주곤 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예전에 큰 은혜를 입었어.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릴 때는 절대 더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에 지우는 다시 한번 김만복 할아버지의 고물상 앞을 지나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라디오를 수리하고 계셨는데 지우를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우야, 학교 가는구나. 공부 열심히 하고 몸 조심해라.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자 김만복 할아버지의 눈가에 잠시 촉촉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지우는 문득 오늘 아침 어머니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베푸는 호의가 단순한 선행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설마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일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피했고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등록금을 대줄 때의 기쁨 섞인 표정, 그리고 어머니가 할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보이는 어색한 반응들. 지우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졸업을 2달 앞둔 지금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우는 졸업작품 준비를 위해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제작과인 그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는데 오래된 영상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옛날 비디오 테이프가 어디 있더라? 지우는 옥탑방 구석진 곳에 쌓여있는 낡은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박스 안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책,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들이 어지럽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다. 지우는 여러 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지우 돌잔치, 지우 3살 생일 같은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를 꺼내 첫 번째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20여 년 전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지우가 뛰어다니고 있었고 젊은 시절의 미정이 아이를 쫓아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젊고 예뻤구나.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만복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거기 나와? 지우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상 속의 김만복은 어린 지우를 안고 있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테이프라 음질이 좋지 않았지만 지우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지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김만복 할아버지가 자신을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빠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지우는 황급히 영상을 되감아 다시 재생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봐도 똑같았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분명히 지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만복이 지우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함께 공원에서 놀고 미정과 나란히 앉아 지우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가족의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야? 지우는 손을 떨며 다른 테이프도 넣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김만복이 지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에 자장가를 불러주고 첫걸음을 걸을 때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모습들. 엄마는 왜 이런 걸 숨겼지?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아버지가 지우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 영상들은 그 말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우야, 뭐하고 있어? 지우는 재빨리 비디오를 멈추고 테이프를 빼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냥 졸업작품 자료 찾고 있었어요. 미정은 지우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비디오 테이프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이걸 봤구나. 엄마. 지우는 일어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의 눈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김만복 할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거예요? 미정은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답해주세요, 엄마. 제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지우야. 그건... 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엄마, 저는 이미 24살이에요. 언제까지 숨기실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충격이 컸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할아버지한테 물어볼게요. 지우가 문을 향해 걸어가자 미정이 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왜 안 되는데요? 그분은 모르시거든. 내가 자기 아들인 줄 모르셔. 지우는 어머니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영상에서는 분명히 김만복이 자신을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모른다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상에서는 분명히. 그때와 지금은 달라. 복잡한 사정이 있어.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지우는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궁금증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김만복 할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서로 모른 척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여전히 미궁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비디오 속 김만복 할아버지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부러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일찍 마치고 김만복 할아버지의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지우를 보시고 할아버지는 반가워하셨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일찍 끝났구나. 어서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거라. 네, 할아버지. 지우는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며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낡은 물건들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낡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며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졸업 준비하느라 힘들지? 논문은 잘 되어가고? 네, 그런대로요. 할아버지, 제가 어릴 때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김만복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지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왜 갑자기 그런 걸 궁금해하지? 그냥 졸업작품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내용이라서요. 이 동네 오래 사신 분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지우는 거짓말을 했지만 김만복은 의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가 벌써 20여 년 전이구나. 내가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작았는데 제가 어떤 아이였나요? 정말 귀여운 아이였지. 말도 일찍 했고 걸음마도 빨랐어. 특히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 김만복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나 봐요. 그럼 정말 많이 예뻐했지. 마치 내 아들처럼 말이야.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만복은 자신이 한 말을 뒤늦게 깨닫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웃집 아이지만 워낙 귀여워서 말이야. 지우는 할아버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와는 언제부터 아셨어요? 너희 어머니?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알게 됐지. 혼자서 어린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김만복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희를 많이 도와주신 건가요? 등록금도 대주시고. 그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당연하지. 더군다나 너는. 김만복은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삼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뭐요, 할아버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착한 아이라서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할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다시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 화장실 좀 빌려주세요. 그래, 안쪽에 있어. 지우는 화장실을 핑계로 고물상 안쪽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한쪽에는 할아버지의 생활용품들이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지우의 눈에 낡은 서랍장 위에 놓인 앨범이 보였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앨범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미정과 김만복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둘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고 어떤 사진에서는 미정이 김만복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더 놀라운 것은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미정과 양복을 입은 김만복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마치 결혼사진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손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임신한 미정을 김만복이 안고 있는 사진, 갓 태어난 지우를 두 사람이 함께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구나. 지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앨범은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김만복과 미정은 연인이었고 자신은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지우야, 뭐하고 있어? 갑자기 김만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앨범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할아버지. 저는 김만복은 바닥에 떨어진 앨범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중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걸 봤구나. 김만복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만복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왜요? 왜 숨기셨어요? 왜 저를 모른 척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희 어머니와 우리 사이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거든. 김만복은 사진들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걸 원하지 않았어. 나와 너의 관계를 숨기고 싶어 했지. 그래서 나는 그냥 이웃 할아버지로 남기로 했어. 그래도 저는 아들인데 제가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 어머니와 먼저 이야기해야 해. 지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찾았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들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지우는 거실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만복의 앨범에서 몰래 가져온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젊은 미정과 양복을 입은 김만복이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지우야,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어? 저녁은 먹었고?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지만 테이블 위에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할아버지 고물상에서 봤어요. 아니, 아버지 고물상에서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지우야, 이건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우는 일어서서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죠? 왜 24년 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미정은 사진을 꼭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야.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평생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아왔어요.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세요? 지우의 목소리에도 울음이 섞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바로 옆에 계셨던 거네요. 제 등록금 내주시고 저 걱정해주시고 저를 사랑해주시던 그분이 제 아버지였던 거네요. 미정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분은 내 아버지야. 김만복. 내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야. 그럼 왜요? 왜 헤어지셨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미정은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해줄게. 모든 걸 다 말해줄게. 미정은 눈물을 닦고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23살 때 강원도 산골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일했어. 그 마을에서 내 아버지를 만났지.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만복이는? 내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 건설 자재 납품업이었는데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었지. 미정의 눈빛이 그때를 그리워하듯 멀어졌습니다. 처음 만난 건 마을 축제에서였어. 내 아버지가 학교 무대 설치를 도와줬거든. 그때부터 자주 만나게 됐고 사랑하게 됐어. 그럼 결혼하시면 됐잖아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복이 집안에서 반대했어. 심하게 반대했어. 특히 내 할머니가. 서울에서 온 교사 따위는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뿐만 아니야. 만복이가 사업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큰 손실을 받고 빚까지 져서 집안이 어려워졌어. 그때 내 할머니가 엄마한테 찾아왔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돈을 줄 테니 우리 아들 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어. 가난한 집 딸이 우리 아들 망치지 말라고. 그런 말들을 했어. 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거절했어. 하지만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때 엄마 뱃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임신한 상태에서 만복이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그 사람은 이미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임신 소식까지 알면 더 괴로워할 것 같았어. 그래서 혼자 도망쳐 나온 거네요. 서울로 올라와서 너를 낳고 키웠어. 만복이는 한동안 엄마를 찾아다녔지만 엄마가 워낙 잘 숨어서 찾지 못했어. 그럼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줄도 모르셨던 거네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후에 만복이가 엄마와 너를 찾아냈어. 그때 내가 5살이었지. 만복이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자기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좋아했어. 그럼 그때 다시 같이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랬어야 했는데. 미정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복이는 우리와 함께 살자고 했어. 결혼하자고, 가족이 되자고 했어. 하지만 엄마가 거절했어. 왜요? 왜 거절하셨어요? 그때 만복이는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 엄마까지 부양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 그리고 엄마는 이미 혼자 힘으로 너를 키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 지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힘들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때는 만복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했어. 우리를 모른 척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웃 할아버지 행세를 하신 거네요. 만복이는 끝까지 반대했어. 자기 아들을 왜 모른 척하냐고 당당하게 키우자고 했어. 하지만 엄마가 완강하게 거절했어. 미정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대신 만복이가 조건을 걸었어. 멀리서라도 너를 지켜보게 해달라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동네로 이사 온 거야. 지우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애틋한 눈빛, 등록금을 기꺼이 대주시던 마음, 자신의 안부를 항상 걱정하시던 모습들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엄마, 너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알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지우는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아직도 저를 아들이라고 인정하실까요? 미정은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실 거야.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24년 만에 진짜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과 그동안 숨겨져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지우는 김만복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평소처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지우는 며칠째 고물상을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우의 졸업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급작스럽게 사건이 터졌습니다. 밤 11시쯤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미정 씨 계세요? 지우와 미정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김만복의 고물상에서 일하는 조수 아저씨가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디서 쓰러지셨다고요? 고물상에서 정리하시다가 갑자기 머리를 잡고 쓰러지셨어요. 지금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모셨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느 병원으로 가셨어요? 성북대학병원이요. 빨리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미정과 지우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정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병원에 도착하자 김만복은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상당히 심한 상태예요. 지금 응급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우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막 아버지를 찾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지우와 미정은 밤새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우와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김만복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지우는 처음으로 김만복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유리창 너머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학교도 가지 않고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미정은 일을 나가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주로 지우가 김만복을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김만복이 잠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지우가 중환자실 안에 들어가 있을 때였습니다. 김만복이 신음을 내며 눈을 떴습니다. 지우는 급하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김만복은 흐릿한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지우, 너구나. 네, 아버지. 제가 지우예요. 김만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졸업식. 언제지?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김만복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가야 해. 내 아들. 졸업식. 괜찮으세요? 빨리 나으시면 함께 가요. 하지만 김만복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우는 간호사를 불렀고 의료진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잠깐 의식을 회복한 것 같은데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깨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의사의 말에 지우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이 병원에 왔을 때 지우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제 졸업식 얘기를 하셨어요. 꼭 가야 한다고. 그러셨구나. 미정은 중환자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했어. 첫걸음, 첫말,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모든 걸 다 보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막았어. 엄마, 이번 졸업식은 이번만큼은 함께해야 해. 그 사람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순간이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만복의 상태로는 졸업식에 참석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졸업식 전날인 목요일, 김만복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하루 종일 아버지 곁에 앉아 있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이 졸업식이에요. 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제 졸업식이에요. 제발 일어나세요. 함께 가요. 하지만 김만복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가 지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있을 때 이걸 지우 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는 내 아들 지우에게라고 김만복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만복이 평소에 미리 써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지. 아빠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비록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너의 모든 순간이 아빠에게는 기적 같았어. 내 등록금을 대줄 때마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는 행복했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도 괜찮아. 다만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줘. 졸업 축하한다, 아들아. 아빠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내 아들.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만복의 상태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울린 알람 소리에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꼭 쥔 채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잠깐 혈압이 떨어졌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담당 의사의 말에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만복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졸업식 당일인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밤새 병원에서 지새우며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미정이 새벽 6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우야, 집에 가서 씻고 졸업식 준비해야지. 엄마,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데 졸업식에 어떻게 가요? 미정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내 졸업식이야. 내가 졸업식에 안 가면 아버지가 더 속상해하실 거야.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졸업식에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을게. 너는 졸업식에 가서 아버지 목까지 기쁘게 졸업해. 결국 지우는 집으로 돌아가 졸업식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도 마음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졸업식장인 대학교 대강당에는 많은 졸업생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졸업생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소식이 올까 봐서였습니다. 지우야, 오늘 가족분은 안 오셨어? 옆에 앉은 동기가 물었습니다. 다른 졸업생들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 지우만 혼자였습니다.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으셔서요. 지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고 학장의 축사, 우수 졸업생 표창 등이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되어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장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여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졸업생 대표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영상 제작과 김지우 학생 나와주십시오.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선정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연단에 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미리 준비해둔 원고를 꺼냈지만 갑자기 다른 말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지우는 원고를 접고 주머니에서 김만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동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우의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고 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식 답사에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등록금을 대주시고 저를 아껴주신 이웃 할아버지가 바로 제 친아버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우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김만복이라는 분입니다. 24년 동안 저는 그분을 단순한 이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왔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등록금을 대주셨고 제가 아플 때 병원비를 내주셨고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의식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게 편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지. 아빠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강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도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내 등록금을 대줄 때마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는 행복했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도 괜찮아. 다만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줘. 지우는 편지를 다 읽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김만복 아버지, 저는 이제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24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강당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휠체어에 탄 김만복이 간호사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우는 연단에서 뛰어내려 김만복에게 달려갔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벗고 말했습니다. 네, 내 아들, 졸업 축하한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4년 만에 아들에게서 들은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습니다. 미정도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진기자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졸업식장에서 벌어진 이 특별한 가족 상봉은 이후 신문과 방송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만복은 아들의 졸업식을 끝까지 지켜본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만복이 휠체어에 탄 채 졸업식장에 나타난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우는 연단에서 뛰어내려 김만복에게 달려갔습니다. 24년 만에 공개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의사들은 만류했지만 그는 아들의 졸업식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내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김만복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 정말 죄송해요. 이제까지 모른 척했던 것. 아니야,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미안하다. 김만복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손길이었습니다. 강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강당 전체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강당 입구로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김만복이 갑자기 의식을 회복하고 졸업식에 가겠다고 했을 때 말리려 했지만 결국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만복 씨, 괜찮으세요? 미정이 다가와 김만복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아, 고맙다. 우리 아들 졸업식에 올 수 있게 해줘서. 김만복은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일어서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지자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24년 동안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어떤 아버지보다도 크고 깊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제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셨고 제가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가까이에서 표현하는 사랑이 있고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사랑은 후자였습니다. 지우는 김만복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김만복은 휠체어에 앉아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우는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아픔이 있었지만 어머니 역시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졸업식은 저 혼자만의 졸업식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 모두의 졸업식입니다. 24년간의 오해와 아픔에서 졸업하고 이제 진짜 가족으로 새 출발하는 졸업식입니다. 강당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연단에서 내려와 김만복과 미정 곁으로 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으실까요? 졸업식 사진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김만복은 휠체어에 앉고 지우와 미정이 그 양쪽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세 사람 모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24년 만에 찍는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지우 가족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우야, 정말 용감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같은과 동기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김만복은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 때문에 지우가 위축되어 살지는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아들은 오히려 더 성숙하고 당당하게 자란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만복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은 많지 않아. 고물상과 이 건물이 전부야. 하지만 아빠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야. 뭘 물려주고 싶으신데요, 아버지? 사랑이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마음. 그런 것들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그 모든 걸 받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웠어요. 김만복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아들에게 제대로 전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만복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아들과의 감동적인 상봉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밤 늦게 김만복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만복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낮에 졸업식에 참석하느라 무리를 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알람이 울리고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지만 김만복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지후와 미정은 밤새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가족분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막 아버지를 찾았는데 벌써 이별을 해야 한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간 지우와 미정은 김만복의 양옆에 앉았습니다. 김만복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우가 김만복의 손을 잡자 그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지우야. 와줘서 고맙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김만복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이제 충분해. 내 졸업식도 받고 내가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도 들었고. 김만복은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아, 고마웠어.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만복 씨, 제가 잘못했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도 최선을 다했어. 이제 우리 지우 잘 부탁해. 김만복은 다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 네, 아버지. 뭐든지 말씀하세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아빠처럼 멀리서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라. 김만복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빠가 다 알고 있어.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김만복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우와 미정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우는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지만 김만복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싶었던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평안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조문을 왔고 지우의 대학교 동기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졸업식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김만복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우는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동네 많은 분들을 도우셨죠.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김만복이 남긴 유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물상 건물과 작은 적금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지우는 김만복의 고물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지우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지우가 처음 걸음마를 했다. 미정이가 전화로 알려줬는데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온다. 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입학식에 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는데. 지우가 대학에 합격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일기장을 읽으며 지우는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서였지만 김만복은 아들의 성장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지우는 대학 졸업 후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의 방식을 배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지우는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이었기에 더욱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미정은 지우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것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김만복이 생전에 원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아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라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 지우는 1년 후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은경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은경이도 지우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결혼식 날 지우는 김만복의 영정사진을 단상에 모셨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축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은경이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우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는 아이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랑아,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단다.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렴. 지우는 아이에게 김만복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키웠습니다. 사랑이가 자라서도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기를 바랐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지우는 김만복을 기리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이제는 지우가 다른 아이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랑은 결국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우는 장학금 전달식에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우는 김만복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돈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김만복의 기일이 되면 지우 가족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올해도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어요. 김만복의 묘비에는 사랑은 지켜주는 것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직접 선택한 문구였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아버지 덕분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만복의 사랑은 이렇게 지우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